안녕하세요. 고양시에서 프로엔잡하고 있는 황 회장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상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구해줘 홈즈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이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임장을 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걸 보면서 어, 제가 20년 동안 상가를 사들이면서 제 상가와 이제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거기도 보니까 이제 옛날에 지었던 상가들이 지금은 이제 다 몇십억씩 아파트가 하니까 단지 내 상가도 아무래도 이제 어, 매매 가격은 많이 뛰었겠죠.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곳은 매매 자체가 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월세를 받고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파트 분양권이나 이런 걸 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다들 이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보면은 뭐 30년, 35년 뭐 이렇게 말이 나온 지가 뭐 40년 가까이 된 곳도 있고 뭐 이러는데, 아무튼 재개발, 재건축 호재가 있으면 뭐 어쨌든 금방 되진 않더라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상가를 20년 전부터 이제 꾸준하게 단지 내 상가 위주로 이제 많이 사들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살 때 단지 내 상가를 뭐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그런 호재를 노리고 산 건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샀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 상가 지하부터 샀는데, 최초에 산 게 이제 단지 내 상가 3.6평짜리를 900만 원 주고 샀어요. 20여 년 전에. 지금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어, 그런 상가들을 이제 제가 돈이 없어서 뭐 대출도 안 되는 상가거든요. 제가 쓰려고 이제 샀던 상가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상가들을 사둔 거는 너무 잘했다. 그리고 더 잘한 거는, 아직까지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상가를 사면서 하나도 팔지 않았다. 다 이용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런 생각이 어저께 이제 그 구해줘 홈즈를 보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제가 또 생각했던 거하고 또 많이 이제 상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가를 사실 때 소액으로 사되, 물론 돈이 많으면 뭐 이렇게 상업지 1층 사도 되고 뭐 이렇게 좋은데 큰 평수 사도 되고 하는데, 제가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또 돈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상가 사도 나쁘지 않아요. 단지 내 상가 지하부터 하나씩 사들여서 뭐 제가 20년 전에 900만 원 주고 샀지만 지금도 찾아보면 9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강남 단지 내 상가를 어제 보면서 느낀 건데, 예, 저도 이제 그 20년 동안 사들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렇게 고양시처럼 개발이 좀 더딘 곳, 개발이 안 된 곳 위주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상가를 사들이는 게 훨씬 득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남처럼 개발이 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개발이 좀 덜 된 곳이 아무래도 저렴한 상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월세 수입이 적더라도 계속 가지고 조금씩 부풀리다 보면은 어차피 언젠가는 개발이 안 될 수는 없거든요. 그게 꼭 나 때 개발이 안 되더라도 자식 때에 가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으로서 상가를 사들이는 것은 내가 이용을 직접 해도 되고, 안 그러면은 담은 월세를 몇만 원, 몇십만 원을 받아도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매집을 해놓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후대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시는 어차피 개발이 더디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냥 술 담배 안 하고 돈 조금씩 모으면 단지 내 상가 뭐 2평이든 3평이든 이렇게 계속 사들이는 데 대해서는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요 주변에서 보면 이제 김포 같은 곳도 개발이 안 된 좀 오래된 그 아파트가 있는 곳들이 있죠. 풍무동 같은 곳. 그런 데는 우리가 이제 단지 내 상가 위주로 좀 사들일 만한 상가가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파주시 같은 경우도 운정 빼놓고는 거의 다 이제 예전에 지은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좋은 곳이죠.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다가 이제 투자를 한다든가. 단지 뭐냐면 집이 이제 거주지가 너무 먼데 이제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자기 집 가까운 데에서 좀 구형 어떤 그 신축보다는 구형 아파트들이 많거나 구형 상가들이 많은 그런 위주로 사들이는 게 좋다. 거주지가 너무 멀면은 관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자기 거주지에서 가까운 위주로 구형 아파트나 구형 그 상가들이 많은 그런 구축 상가 위주로 사들이는 게 좋다. 그리고 같은 돈이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우선 매집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가를 매집을 해서 1년에 많게는 6개, 적게는 1개 이렇게 이제 사들였는데 요즘에는 상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물론 그 와중에서도 상가가 싼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숫자적으로 싼 게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재개발, 재건축, 고양시도 마찬가지지만 풀어줬기 때문에 뭐 그게 꼭 지금 당장 되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이 혹 해가지고 그런 얘기 들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상가인데 예를 들어서 신경 쓰지 않았던 단지 내 상가, 지하 같은 거의 버린 상가들도 더 꽁꽁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옛날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도 상가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나이가 어리신 분일수록 상가를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모은다는 재미로 뭐 그런 거에 대한 세금이나 관리비는 사실 걱정할 수준은 아니에요. 나오면 내면 되는 거고 술 담배 안 하고 여행 한번 안 가면 다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 돈으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후진 상가들 이렇게 버린 상가들 사서 조금 예쁘게 꾸며가지고 임차 주면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미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어린 사람일수록 상가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뭐 기생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서로에게도 득이죠. 돈을 많이 모으면은 본인들한테 돈 모은 사람이 제일 일단 1순위로 득이죠. 그래서 그 돈 모으는 방법들도 그냥 몸만 써가지고 버는 방법도 있지만 몸을 쓰되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투자를 잘해서 버는 방법이 빨리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처를 미리미리 찾는다 그러면 저는 상가를 1순위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도 상가는 아직도 살 게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직까지 고양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동네가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이제 상가를 한번 이제 사 보신 분들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보신 분들 중에 계속 사시는 분이 있고 상가를 사자마자 뒤인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임차인이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사자마자 엄청 고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상가 이제 쳐다도 안 보죠. 그리고 분양받았다가 완전히 학을 띠는 사람들 있죠. 뭐 분양가가 얼만데 수익률이 뭐 7, 8% 된다, 뭐 옛날에는 뭐 10% 된다 이래가지고 샀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돼가지고 대출금 갚기도 바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학을 떼어서 안 사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할 필요 없이 분양 같은 거는 일단 제가 받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주변에 상가를 잘 돌아보시고 싼 위주로 일단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시고 또 저희 같은 사람한테 저도 상가를 20년 동안 사들였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겠어요. 정말 오직하면 제가 저기다 책을 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차라리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듣고
돈을 써서라도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득입니다. 제가 이제 분양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어떤 분이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분양가가 7억이 넘었는데 지금 4억 이하로 내놨습니다. 근데도 안 나가요.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7억 중에 3억 5천 이상이 대출이에요. 대출 이자만 뭐 200 얼마를 낸다고 그 당시 뭐 한 1년 전에 내가 들었는데도 220만 원인가 내는 것 같았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분도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부동산 하시는데 그 정도면 아실 것 같은데도 그분이 차라리 몇백만 원 주고 배웠으면은 오히려 몇 억을 손해를 안 봤을 텐데 어떻게 또 분양하는 어떤 영업사원의 말을 혹해가지고 사는 바람에 지금 이제 엉망진창이 된 거죠. 지금은 이제 반 이하로 팔아도 지금은 아예 안 팔리죠. 그리고 이제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계속 나가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할 거면은 차라리 단지 내 상가를 빚 없이 조그만한 거를 계속 매집을 하는 게 훨씬 득이다. 그리고 웬만한 단지 내 상가는 임대인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세를 뭐 몇 달간을 비울 수 있는데 웬만하면 다 세 나갑니다. 싸게라도 다 주면 다 나가기 때문에 욕심 안 부리면 다 나가요. 아무리 불경기라도. 불경기인데도 이제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그대로 옛날 경기 좋을 때처럼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안 나가는 건데 내리면 나가요. 그래서 안 나갈 때는 보증금을 먼저 내리고 또 안 나간다 그러면은 월세를 먼저 또 내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내리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가가 비어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앞으로 이제 나갈 분들도 계시고 보증금도 해줘야 되고 이제 굉장히 이제 바쁜 이제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상가 사셔가지고 승승장구하시고 또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